안녕하세요, 론입니다. 지금 강남 한복판에 있는 카페 옥상 테라스에 왔는데 저희밖에 없네요. 지금 차 한잔 하고 있고요. 멋진 시작, 대충 분위기 보면 아시겠죠? 네, 전 준비가 됐습니다. 진짜 맨날 고민이에요. 가을이 너무 짧아지는 것 같은데 트렌치 코트 살까 말까. 제가 라이브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키가 작다 보니까 트렌치 코트를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서 사실 트렌치 코트에 대한 욕망이 0.001도 아니고 그냥 제로야. 죽을 때까지 트렌치 코트를 입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거야 아마. 입는다면 약간 싱글 코트 정도?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어쨌든 가을 코트를 살까 말까잖아요. 우리나라 기후가 이제 가면 갈수록 여름 엄청 길어지고 가을 살짝 일주일 왔다가 또 이제 겨울 되고, 그래서 정말 코트뿐만 아니고 옷장 속에 구비하셔야 되는 가을 옷 또 개수가 점점 줄지 않을까 싶어요.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그러면은 디자이너들도 고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옛날부터 고민이었어요. 왜냐면은 간절기 아이템 자체가 사용하는 기간 자체가 워낙 짧다 보니까 구매를 여름옷이나 겨울옷처럼 적극적으로 안 하세요, 실질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이 간절기가 항상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매출이 가장 안 나오는 시기거든요.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이제 그게 매년의 화두고, 코트는 사실 레이어드해서 입기도 좀 애매한 아이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용 코트류에 대한 기획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뭘 사면 좋을까요? 트렌치 코트처럼 다른 아이템이랑 같이 입기 힘든 아우터보다는 겨울이 되어도 그 안에 입을 수 있다거나 약간 레이어드가 가능한 아우터 쪽으로 좀 많이 돌아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가디건이라든지 집업 후디라든지 아니면 셔츠 자켓이라든지. 그러면 코트도 껴입을 수 있는 폼이 넓은 코트가 계속 유행을 할까요? 근데 그 얇은 코트 자체를 겉에 입고 안에 뭔가를 껴입기에는 딱 시각적으로 봤을 때 추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건 힘들 거고, 위에 패딩을 입을 수 있는 얇은 소재로 된 코트 정도면은 오히려 좀 활용도가 좋지 않을까. 어깨가 좁은 사람? 어깨 무너진 사람이 오빠를 더 잘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보냐의 관점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어깨가 넓은 남자가 옷발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입으시는 분의 어떤 남성성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이 남자가 얼마나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보기가 좋은지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듬직하고 약간 이런 모습에서 호감도를 많이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고, 옷을 잘 입고 싶은데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어깨를 너무 키우거나 팔뚝을 너무 키우면은 옷을 잘 입는 거는 포기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팔뚝이 이게 너무 굵으면은 뭐 벗었을 때야 당연히 멋있겠지만은 팔뚝이나 어깨에 맞춰서 옷을 사야 되기 때문에 허리 부분이 굉장히 옷이 남을 수밖에 없고, 이 팔뚝에 맞아서 나머지 엄청 커지고 해서 전체적인 이제 실루엣 자체가 일반적인 실루엣이 아니죠. 저처럼 배가 나와도 일반적인 실루엣이 아니지만 어느 특정 신체 부위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은 시각적인 밸런스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패션쇼에 모델도 트렌드가 있는데, 옛날에 슈퍼 모델들이 막 런웨이를 누빌 때는 어깨가 좀 넓은 남자 모델들이 활보를 했었고, 그때 나오는 수트들은 어깨도 다르게 큰 파워숄더 같은 거 있고 약간 그랬었는데, 점점 더 중성적인 무드가 패션계를 좀 지배를 하면서 남자 모델들도 깡마른 모델들이 지금 계속 런웨이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깡마른 남자 룩이 어떤 거예요? 어깨도 좁고 팔다리도 가늘고 하늘하늘한 실루엣, 그런 모델들을 디자이너들이 선호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깨가 좁은 남자가 옷 입히기가 좀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심미안적으로 중성적인 남자의 실루엣을 더 선호하지 않나요, 요즘은? 옷이 더 잘 보여서 그런 건가요? 제 기준에는 이게 옷이 더 멋있게 보이거든요. 갸녀린 혹은 삼각형의 어깨 각도를 가지고 있어서 옷이 좀 약간 흘러내린다고 해야 되나, 무너진다고 해야 하나, 그런 실루엣을 가졌을 때 조금 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약간 디자이너의 취향 차이. 나이 들어 보이고 싶지 않다면 바지 기장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바지 기장이 어떻게 옷을 입으시든, 예를 들어 캐주얼을 입으시든 뭐 수트를 입으시든 상관없이 같이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같긴 해요. 바지 기장을 짧게 입을 때는 둘 다 좀 짧게 입는 편이고, 길게 입을 때는 둘 다 바지 기장 길게 가는데, 요즘은 신발을 살짝 덮거나 조금 남게 입는 트렌드이긴 하거든요. 발목이 보이게 입으시면 안 돼요. 더 주의해야 될 거는 롤업하면 안 돼요. 발목이 보이는 기장에 만약에 롤업까지 했다 그러면은 10년 전 패션 느낌이죠. 아메카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롤업하는 거 되게 엄청 좋아하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메카지를 즐기시더라도 바지 기장을 약간 넉넉하게 입으시는 게 조금 더 유연한 아메카지의 어떤 루킹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회사에도 20대, 30대, 40대, 뭐 50대 이렇게 딱 보면은 나이대가 올라갈수록 바지 기장이 짧아져요. 옛날에 바지 기장이 짧았을 때 트렌디하다는 거기에 머물러 계시더라고, 아저씨들이. 다음 질문
일본이랑 약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왜 아저씨들은 팽팽한 챙의 캡을 쓸까? 그런 모자가 유행을 했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트렌드를 따라잡는 걸 멈추거나 아니면 못하고 자기가 젊고 멋을 많이 부릴 때 썼던 아이템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모르는 거지. 제가 요번에 부모님이랑 여행 갔다 왔는데 저희 아버지도 모자를 약간 이렇게 위에 얹어서 쓰시거든요. 트러커 쓰시듯이. 그래서 제가 아니 모자를 왜 자꾸 이렇게 얹어서 쓰시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10대 20대 때 그렇게 써야지 멋쟁이였대요. 모자를 그냥 눌러 쓰면은 모범생 같은 이미지였대요. 조금 노는 패션 좀 안다 싶은 애들은 다 모자를 약간 이렇게 스냅백 쓰듯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안 쓰면은 어색하대요. 약간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아마 스냅백을 쓰시는 분들은 그걸 쓰면 엄청 젊어 보이고 멋지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일본에서 우리나라 순으로 인기가 왔잖아요. 요즘도 그러나요? 예전에는 제 생각에 거의 전 세계 모든 트렌드가 예를 들면 하이 패션부터 언더그라운드까지 해서 다 서양에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본 시장 조사를 매년 2번씩 가고 있는데 특히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게 일본의 디자이너 브랜드라든지 약간 가격대가 있는 하이 패션 브랜드들은 여전히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대중적인 마켓으로 내려오면은 우리나라보다 이제는 좀 약간 늦는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그런 브랜드라든지 아니면은 성수동이나 한남동 그런 데서 쉽게 살 수 있는 브랜드들이 한국에 있는 브랜드들이 훨씬 더 패셔너블하고 트렌디해요. 일본은 그 가격대로 이제 내려가서 시장 조사를 하면은 사실 한국에서 보던 것보다 뒤처져서 시장 조사 할 게 없어. 살 게 없어. 그래서 요즘 일본의 10대 20대들이 한국 패션 브랜드들을 좀 많이 찾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철이나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젊은 친구들을 봐도 예전에는 일본 가면 옷 잘 입는 애들 진짜 많았는데 요즘에는 정말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수동에 다니는 우리나라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촌스러운 사람들이 많아.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제가 시장 조사를 안 가봐서 중국은 왜 모르겠습니다. 시장 조사를 안 가나요? 패션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지 산업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싶은 가질 수 없는 이미지들을 판매를 하는 그런 브랜드를 쫓기 마련이라서 보통은 우리나라보다 패션이 이제 앞선 일본이라든지 영국, 파리, 이태리, 독일 이런 나라들로 시장 조사를 가지 뭐 홍콩은 예전에 많이 갔었어요. 요즘은 안 가요? 중국령이 되기 전에. 예전에 영국령이었을 때는 홍콩의 백화점이라든지 편지샵들이 굉장히 셀렉이 좋았고 면세 지역이기 때문에 세일 때 가면 엄청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홍콩으로 시장 조사 많이 갔는데 딱 중국령으로 바뀌고 나서 중국 본토 사람들이 홍콩으로 많이 넘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콩에 있는 샵들도 중국 본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잘 팔리는 취향으로 이제 셀렉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가게 되더라고요. 요새는 홍콩 출장을 잘 안 가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 네. 나이키 내년에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약간 그 점집에서 점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비슷한 영상을 이제 몇 년 전에도 찍었었는데 상사도 와디님이시기도 했고 나롱님 중에서도 스니커즈를 모으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이키가 이제 죽을 거다 이 얘기를 굉장히 살살 해드렸었는데 스니커즈 모으는 거 그만두시는 분들이 이제 좀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요즘에 나이키 열풍이 죽었다는 건 이제 다들 느끼시고 계실 거고 이 죽은 나이키의 열풍이 다시 부활을 할 것이냐 내년은 아니라고 장담해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근실내는 아니고 가까운 미래에 제가 말하는 가까운이라는 거는 향후 한 5년 이상? 5년에서 10년 후에 나이키는 다시 부활을 할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기정사실이고 나이키가 아무리 매출이 안 좋아도 업계 지금 아직도 1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스니커즈를 모으는 열풍이 왔는지도 몰라요. 그냥 나이키가 최고의 운동하고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라고 알고 소비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매출을 무시를 할 수 없죠. 결국에는 이제 나이키가 히스토리도 길고 근본 아이템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돌아는 올 겁니다. 그런데 약간 트렌디함에 있어서 나이키가 다시 업라이징 하는 거는 미니멈 5년 후 넉넉하게 잡으면 한 10년 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때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겠지만 네.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녕.